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용한 생활 6월호 한도시 이야기 코너에 오셨습니다. 지난 호들의 베트남 달랏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서 우리가 소개받을 도시는 일본의 교토입니다. 좀 더 익숙한 도시죠,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 도시의 안내자로 여성학과 평화학을 연구해 오시고 글을 써오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버릇이 돼서요. 네. 저는 후배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네. 택시 기사님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 무난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이제 젠더와 무관하게.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조용한 생활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름을 생각하다가 가만한 당신이라는 책 혹시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최인풀 기자님 글을 좋아하는데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교토하고 연동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조용한 생활, 가만한 당신하고 어울리는 도시인가요, 교토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 가장 새로운 도시라고들 해요. 왜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교토 주민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청소 문화인데요. 네. 예. 지금은 다다미가 없지만 다다미 같은 데를 막 스카치 테이프로 닦는다든가 그다음에 면봉으로 피아노를 닦아요. 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시 예산의 20%를 청소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 엄청 깨끗하겠어요. 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없는 데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관광객 좋아하지 않겠네요. 않는 것 같아요. 어질른다 또 어질른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싶겠다. 이분들은 아마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를 안 하면 타인한테 민폐를 끼친다. 나쁜 주민이다. 이웃이다. 이런 그 시선의 그것이 굉장히 강해서 네. 자기 집 앞에 청소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판이 나빠지겠네요. 게을리하면은. 네, 근데 그걸 또 말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섭죠. 거의 무서운 나라예요. 제가 교토에서 너무 예쁘고 깨끗한 나무 정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무 정자. 작은 나무 정자인데 너무 예쁘고 깨끗해요. 목공의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호미옥,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집이란 뜻이죠. 네. 호미옥. 그게 쓰레기통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의. 근데 저 항상 교토는 못 가봤지만 다른 도시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네, 일본은 저는 늘 받는 느낌이 그 일본의 도시 특유의 회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레이 컬러 중에서도 그 딱 일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마른 걸레로 빡빡 닦은 것 같은 그런 회색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교토는 오래된 건물도 많은데 깔끔하군요. 네, 오래된 건물을 우리처럼 부시거나 하지 않고 계속 관리. 관리 모드. 관리 모드니까 쓸고 닦고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군산이나 목포에 가면 적산가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집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아니 저 근데 매번 이 한도시 이야기 코너는 세 번째지만 참 톤들이 다 달랐어요. 입장들이. 그냥 이제 한도시 눌러 앉아 살기로 가신 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 나왔었는데 이번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도저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제일 제가 의외였던 건 여행을 별로 가지 않으시는데 그 여행을 즐기지 않는 분이 이렇게 나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자주 간 도시가 우연히도 이 교토였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도 흔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교토하고 연을 맺으신 건가요? 제가 너무 여행을 즐길 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또 생계가 바쁘기도 하고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행 경험이 제주하고 해외 여행을 제가 농담으로 어쨌든 제주가 이제 해외니까 해외 경험이 제주하고 교토 이 두 군데인데 교토는 아마 그 원인이 가장 컸을 거예요. 제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요. 자매가. 그 친구가 오사카에서 공부를 하고
교토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15년 동안 이제 교토에서 체류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숙식이 일단 네. 그 해결이 되잖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웃 일단 나라에. 네, 이웃 나라니까 또 가깝죠.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인프라로 제주항공이 저는 한국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오, 흥미로운데요. 네, 저가 항공 제 기록은 왕복 12만 원. 거의 있을 수 없는 서울하고 부산 KTX 왕복보다 네. 싸요. 싸죠. 네. 그러면은 사실 부산 가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동생분과 합의만 잘 된다면? 아니 근데 이제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요? 네, 저는 김치, 고추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식량을 제가 공수. K 장녀기 때문에 네. 식량 공수 네. 플러스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논문 같은 거 챙겨가거나 뭐 위안부에 대한 최신 논의 같은 거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공이 비슷해요. 네. 아, 그것도 참. 그 친구 전공은 네. 지역학하고 네. 여성학, 뭐 네. 탈식민주의, 뭐 진짜 비슷하네요. 네. 한일관계 이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유전자 변이 이런 거 연구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조건이 있는 데다가 너무 좋은데요. 또 하나는 일본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문학이나 공학이나 굉장히 앞서 있는데 놀라울 만큼 앞서 있는데 네. 천황제 때문인지 여성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번역이 되면 그들은 꼭 모여서 소모임을 해요. 소모임으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들끼리 펀드를 조금씩 모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미투의 정치학을 썼다. 네. 그러면 그 책을 갖고 젊은 여성들의 몸에 한번 맞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초청 비용을 모아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윤동주 시모임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걸어도 그러면 그분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네. 그걸 이제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어떻게 선생님한테 특히 그럴까요? 거기 제가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자이니즈 여성들을 아는 여성들이 이제 생기고 그분들이 소개를 하시고 그러면 사실 교토에 사는 분보다 오히려 그런 민간인들의 교양 공부 모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 선생님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처럼 등치가 큰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작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조각보회. 뭐 도라지회 뭐 이런 그리고 또 한류 분석은 정말 많이 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때 많이 불려가셨겠어요. 아니 많이 불려간 건 아니고요. 이게 학술대회도 많았고. 네. 근데 겨울 연가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제 나름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사실 준상이가 살았던 준상이네 맞다 기억나요. 준상이가 살았던 그 춘천 집이 있잖아요. 실제 그 촬영지가 미군 기지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20, 30년 동안 자본주의도 많이 변화했고 한일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또 책의 나라잖아요. 네. 누구 말로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개구리를 해부하는 법에 대한 책만 3,000종류가 있다는. 진짜요? 그 책의 다양함은 정말 제가 오다기리 조가 출연한 독립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목만 왔다 갔다 하는 목이 잘려서 그게 걔의 캐릭터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탈과 혹은 뭐 자살, 우울, 그다음에 서브컬처 혹은 대중문화층이 엄청나게 붙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소규모의 비주류 문화들이 다 먹고 살 기반은 있는 그쵸. 거죠. 그 점은 좀 항상 예전부터 대중문화 쪽 기자들도 얘기하면 꼭 나오는 주제였고 그런데 근데 그러면 원래 교토 여행을 가시기 전에도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일본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교토에서 보낸 시간이나 경험 때문에 일본이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도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2000년대 초에 동아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동아시아 공동의 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마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대중문화 개방하고 이러던 그쵸, 시기에 그쵸. 동아시아를 유럽처럼 하나의 블록으로 그렇죠. 연구를 해보자 통합해서 그렇죠. 그런 네, 맞습니다. 이 제주 4.3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만의 백제 테러라든가 네. 오키나와의 2차 대전 전쟁이라든가 거긴 또 이제 원폭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 4개국의 평화와 인권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교류와 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네, 사건들을 같이 연구하는. 예. 그래서 각국의 미군 기지들을 다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다크 투어 붐이 이제 생긴. 그걸 다크 투어라고 해요? 네, 다크 투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 동생도 유학을 가기 전이었어요. 네. 연고자 없이 그냥 대학원생 시절에 네. 갔는데 간사이 공항이 바다 위에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매번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거 들어본 그걸 것 같다. 매년 또 올린대요. 음.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멘탈리티나 그다음에 내리자마자 보니까 공산당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그 공산당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은 아니었지만 네. 거기 공산당은 자인이치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정책인 공산당이에요. 그때 느낀 거는 일본을 모르고서는 한국 현대사를 알 수가 없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공통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공서열제, 그 네. 호봉제 있잖아요. 네, 호봉제. 그것도 한국하고 일본만 지키고 있고 검찰 네. 제도도 한국하고 일본만. 그다음에 공무원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한국하고 일본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시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는 것이 상당 부분 많아요. 제가 한국을 알기 위해서 미국 책을 읽는 것보다 일본 책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구 페미니즘이나 혹은 뭐 서구의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뜬구름이라는 어떤 그 로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자본주의와 페미니즘 거의 일본 책으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도 일본도 자본주의의 실업이라든가 아이들의 이지메라든가 자살 그다음에 요새는 리셋도 있어요. 그 리셋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하고 네. 얼굴을 성형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10만 명 통계상으로 10만 명이 넘어요.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 그걸 갖다가 프랑스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썼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면이 있잖아요. 네. 놀랄 만한 사례들이 네. 그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자가요. 네. 우리 한글만큼 중요해서 집집마다 다 팩스가 있어요. 왜냐면은 알아요. 그건 알아요. 네. 아직까지도 도장 쓰고 네, 팩스 도장 쓰는 팩스를, 유일한 왜냐면 나라. 그게 말이 음독하고 이게 다 뜻이 네네. 다르기 때문에 글자를 확실히 봐야지 알지 말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자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회인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동경대 학생이 그 매스매스 수학하고 닦을 숫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구별 못하는 게 일본의 탑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뉴스 잘 나오잖아요. 탄식하는 기사. 이게 나라가 어찌 되려고 요즘 애들이 이러냐 뭐 이런 뭐 이것도 모른다. 뭐 네, 이런 근데 거. 거기는 한자의 부수 경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네. 그러면 이 도시가 굉장히 유서 깊고 유명한 도시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위치나 뭐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환경 얘기를 살짝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기후라든가 그 일본 전체 혹은 그 혼슈 섬에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은 크게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으로 네. 나눈데요.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프로야구가 두 리그로 따로 진행될 정도로 이 관서지방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네. 메이지 유신 전에 1200년 정도 가까이의 일본의 수도였으니까요. 자기네들이 일본의 수도고 동경은 동쪽에 있는 수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도 있고 북경도 있고 서경도 있고 그러네. 그럴 수 있겠죠. 나머지는 중국에 있는 거지만 왜냐하면 동경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원오브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문화재들도 그러니까 여기 집중돼. 그럼 도시 있죠. 전체가 좀 박물관 같을 것 같아요. 예, 그걸로 유명하죠. 실제로 도시 경제에서도 그런 관광 수익이 네. 클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토 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같은 데가 있으면 네. 그 안에 이제 교토시가 있는데 예. 소위 우리가 그냥 교토시티, 네. 교토시티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150만, 160만 정도인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토 인구의 3분의 1은 대학생, 3분의 1은 노인, 그다음에 3분의 1은 관광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은 상주 인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도 네. 인구는 50만, 60만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제주도에 늘 상주하는 사람들은 100만쯤 되죠. 여행객이 늘 있으니까. 일단 교토가 옛날에 오랜 도시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엄청나게 밀집돼 있어요. 제가 교토 대학을 다 돌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군요. 네. 이게 우리 생각하고 규모와 차원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캠퍼스가 뚝뚝 있나요? 아니면 도시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나요? 대학 건물. 리츠메이칸 대학도 여러 군데 퍼져 있고. 그런 식이구나. 교토 대학도 뉴욕처럼. 더 여러 군데 퍼져 있고 의과대학은 뭐 따로 있고 네네네. 뭐 굉장히 대학 문화가 발달돼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 굉장하겠네요. 뭐 근데 이 동경대나 교토대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네. 텔레비를 보면요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의 학벌이 나와요. 와세다 대학 졸업 이런 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건 좀 악습인 것 같지만. 그다음에 이제 강상중 선생님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지식인은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NHK 방송을 보는데 아주 주류 미술 방송을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주류인 것 같았어요. 왠지 NHK 나왔다 그런 주류인 것 같죠. 그러기도 하고 그게 NHK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극소수 배려자의 측면에서 자인지로서 최초의 동경대 교수가 되신 분이잖아요. 네. 사실 박사 학위도 없어요. 일본은 좀 그런 게 우리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그런가요? 그 실제로 원본을 초과한 모방. 그러니까 원본을 초과한 모방으로서 네. 일본의 자본주의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저는 수준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이 지진 문제가 있잖아요.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건축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을 해 있죠. 공항을 띄워 올리고. 그런데 건축업의 발달은 디자인하고 연결되고 네. 그다음에 물리학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공학하고 일본의 그 이공계 계열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교토가 더워요. 분지에다가 습기가 많아요. 저 8월 이럴 때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디자인 기술이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디자인 기술이 바로 이 습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기 때문에 포장을 굉장히 잘 해야지만 상품이 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자기가 식사를 하고 젓가락 이걸 갖다가 다시 그 흰 젓가락 봉투에 넣어야 돼요. 일회용인데 네. 우리가 보통 와리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넣은 다음에 거기를 또 양쪽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딱 제자리에 놓고. 거기가 그렇게 깨끗한데도 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퀴벌레는 습기만 있어도 1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디자인과 포장 기술이 극도로 발달할 정도로 네. 습기가 많아서 일본에 보통 가려면 5월 달이나 가을이 좋다고 얘기하죠. 여름은 피하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물론 왜냐하면 일본도 홋카이도부터 아이누까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고 풍토도 다르죠. 풍토도 다르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거는 정글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이 보존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도 평생 동안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나 교토에 못 가본 분들이 많대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홋카이도 몇 번 갔다 그러면 일본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갔구나. 그래서 교토 가는 게 소원이거나 교토가 아름답고 네. 이 관광 어떤 것이 잘 돼 있고 굉장한 테크놀로지와 또 굉장한 자연 환경과 그러네요. 천년의 고도가 같이 함께 있으니까 일본어에서 우리 가을에 교토 갈까요? 이거는
사랑 고백인 거래요. 가기 어려운 제일 좋은 곳에 같이 가자고 한 거는 예, 그렇죠. 예. 당신 나한테 특별하다 뭐 이런. 예. 만일에 어떤 남성이 네. 예, 우리 가을에 교토 한번 갑시다. 이거는 썸을 이제 약간 라면 먹고 가는 비슷한 겁니까?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유명한 사람이 네. 일본 문화를 잘 모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예. 이 사람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어요. 일본 여성한테요? 일본 여성한테. 그 정도 뉘앙스가 있는지는 그 정도로, 상상을 못했네요. 교토가 좀 낭만적인 낭만. 커플들이 가는 네, 곳인가 봐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본 거는 서구 백인 남성 게이들의 천국이라고 할까? 거기 또 많이 오는군요. 네, 많이. 태국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휴양을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교토가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편리하고 네. 굉장히 이질적이니까 시선이 없잖아요. 딱 보면 이제 배우로 치면 아미 해머 같은 그런 배우들 같은 그런 커플들이 네, 눈에 띄는군요. 군데군데. 띄죠. 좋은 도시네요. 아니 거리가 아주 아름답겠어요. 네, 근데 왜 서두에 가장 오래됐지만 또 가장 새로운 도시라고 하신 거는 학생이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외국인들의 유동인구도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첨단 공학도 발달했기 때문일까요?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들이 엄청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배타적이에요. 노골적으로 배타적인 건 한국하고 중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게으르고 중국 사람은 더럽고 또.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편견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선생님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아직도 조센진하고 이누는 출입할 수 없다는 팻말이 있는 식당이 있어요. 이누가 개그거든요. 아니 그게 법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이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빨리 그 공통점 버리고 싶네. 그리고 또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자마자? 네, 보자마자. 그것도 좀 무례하다. 당연히 무료하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주로 노인들이 좀 그러시는데 탕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토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가장 좋은 대응법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관광도시인데 너무 의외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것도 영어 공포증 또 공통점인가 봐요. 제일 놀란 거는 네. 지하철이나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요. 영어가 없어요. 한국말, 중국말, 사인들이 일본말 이 세 가지 말만 있어요. 영어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전 영어를 써요. Do you speak English라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생활의 발견처럼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아. 네. 그다음에 I come from 뭐 타이베이 이런 막 엉뚱한 발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거는 거죠. 그다음에 막 당신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나가라.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한국인 알바를 써요. 한국인들만. 그래서 음식을 불필요하게 많이 시키게 해요. 그런 것도 당하는 거예요. 딱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알아. 그런 걸 좀 유의해야겠네요. 네, 그런 거 굉장히 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티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한중일은 그렇게 티가 나는지. 서로만 알아보잖아요. 서로 그렇게 티가 나요.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일본은 자판기 나라잖아요. 그렇죠. 별게 다 있죠. 여고생 팬티를 캔에 담은 그것도 팔아요. 그 앞에서 그걸 누르고 있는 남자를 생각하니 어쨌거나. 근데 그 자판기에다가 100엔을 넣으면 1,1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100원짜리를 넣는 거예요. 한국 100원? 네, 한국 100원. 그게 돼요? 크기가 비슷하고 저희가 하니까 기계가 잘 작동을 못하면 자주 돼요. 그게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10배 차이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너무 증거가 되는 범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돈이니까. 그러니까 조폐공사 100원짜리 개수만큼 한국인들이 여기서 자판기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런 일이 있고 중국인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거를 일본인들은 경악. 아니 근데 요즘도 외국 여행 가서 중국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한 일도 있는데요. 교토 유명한 절이지 청수사라고. 교토가 도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1500년 된 절인데
못을 하나도 안 쓰고 나무끼리 이제 맞춰가지고 했다고 해서 네, 유명한 네. 그 청수사에서 정전사태가 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이 네. 뽑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충전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전원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 근데 그게 혹시 루머는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방송에서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송 특집이 뭐였었냐면요. 네. 관광객을 거절한다는 특집이었어요. 아, 그래도 한국 관광객들은 캐시를 쓰는 편인데 네.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위패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폐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그 지폐를 문화재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IT는 발달했지만 네. 카드를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계속 카드를 내미니까 중국인들이 한 해에 800만 명이 교토를 갔다 왔다 갑니다. 가나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교토 문화가 바뀌었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옛날하고 다르게 완전히 통제 다 등록을 하게 돼서 옛날에 3대 비밀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몇 명 숫자까지 딱 나오는 누구 말로는 칩을 박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블라디보스톡부터 티벳까지 있는데 그 먼 거리가 선생님 그거 아세요? 시간대가 동일해. 그걸 통일시켰어. 그 12시간 차이 나는데 언제요? 꽤 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그건 또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죠, 저는? 그래서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땅을 사가지고 쓰레기 매립지를 써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이 중국 파워고 차이니즈 파워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안티 차이나 운동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건데요. 그 보따리가 냉장고만 해요, 정말. 너무너무 큰 보따리를 이민 가방 같은 이민 가방 같은 걸로 중국의 부자들이 다 쓸어오는 거예요. 일본 제품에 대한 뭐 어떤 건지 선망이 그래서 있어서. 선망인지 싸기도 하고 그래서 고용인이 있어요. 쇼퍼구나. 쇼퍼 같은 거죠. 대형 매장이 많으니까 백엔삽이나 싼 매장들이 많으니까 제가 발바닥 패치를 사러 갔는데 물건이 없고 막 이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재밌죠. 일본 드럭스토어. 일본의 드럭스토어. 그죠. 그래서 일본의 사립 대학들은 사실 거의 지금 중국 학생들이 접수를 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 국내도 국내도 중국 그렇죠. 유학생이 없으면은 그 그렇죠. 사립 대학은 지탱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교수들은 한국인인데 거긴 교수들도 중국 중국인들이 교수가 많군요. 많아요. 어쨌든 교토가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자 그다음에 셀프 오리엔탈리즘으로 해가지고 셀프 오리엔탈리즘. 서구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니 그럼 이렇게 보여줄게 해가지고 이제 가부끼 입은 여성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기모노 입고 죄송합니다. 가부키 화장도 하고 전통 의상도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시선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군요, 상품을. 그러니까 원래 관광이라는 게 이질성이나 차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책도 있냐면 교토 관광의 여성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산업은 방문지가 대상화될 때 여성이어야 되고 또 서비스라는 개념이 여성적인 그러기 때문에 시중 들어주는 도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젠더와 관광은 또 같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은 그거를 정말 잘 이용해요. 그 왜 일본 영화들 보면 10대 여성들이 원조 교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원조 교제는 퍼스널하고 혹은 1대1인데 거기는 어떤 식이냐면 많은 식당 앞에 메이드 차림에 예쁜 10대 여성이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서빙하는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여성이 있고 그 안에서 설거지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다 외모 순이에요. 정말 잘 보이는 데 있는 여성부터 그러니까, 미모를 정말로 외모 순으로 그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뭐랄까 광고판처럼 나와 있는 실물 마네킹 같은 여성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너무 적나라한 시스템인 거 아니에요? 너무 뻔뻔하다 진짜. 일본은 원래 또 적나라함으로 유명한 그런 문화가 또 있죠. 섹슈얼리티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정황이 있을 때 가고 싶은 요소도 있고 조금 멈칫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교토 여행을 갈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러기에 적합한 도시인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마음가짐은 아니 이게 당연히 저의 대단히 특수하고 제한된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화할 수는 네. 당연히 없는데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교토는 뭐 일본이 그렇듯이 어떤 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교토의 소위 경치 관광 있잖아요. 네. 일단 벚꽃이나 그다음에 단풍이나 단풍이나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중심 관광지가 너무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편안하게 즐기실 분. 그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책방 정말 그건 부러운데요. 네. 물론 사설 갤러리도 있죠. 거의 한 집 걸러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몇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네. 자기 가게를 선전하는 거를 앞에 놔둬요. 이런 걸 다 모으셨어요? 이걸 다 갖고 오는 건데 네. 이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1kg가 넘기 때문에 올 때 벌금 문 적도 있어요. 그 수화물 초과돼 가지고. 지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게 두꺼워 종이가. 명함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네, 가게 명함이 네. 없는 곳이 없고 명함 자체가 뭐 최고급 아티스트가 디자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져올 수밖에 이걸 안 집을 수가 없어요. 책갈피로 쓰자. 책갈피로 쓰던 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네. 술집이거나 문방구거나 그러니까 황당. 아까 그 그림 디자인하고 그 업종이 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개인전들을 많이 하는데 전시회요? 네, 전시회예요. 개인전들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에서부터 그다음에 수혜. 예. 여기가 또 수혜가 엄청 발달을 했어요. 리츠칼튼 교토점이 있어요. 네. 근데 맞은편에 어떤 가게가 있어요. 조그만 가게가. 도자기가 16개 정도 접시가 전시돼 있었어요. 그 쇼윈도에 쇼윈도에 이렇게 접시가 딱딱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꽃들이 네. 굉장히 많아. 가게 앞에요? 가게 앞에. 네. 도대체 이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 뭘 하는 가게인가? 화원인가 접시 가게인가? 그 화원이 꽃이 매일 바뀌니까 거기가 그 가모가와 제일 유명한 사실 또랑인데 가게라고 만든 거예요. 가와. 예, 이 일본은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해. 그래서 기호의 제국.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도로 네. 어쨌든 그 가게의 정체는 뭡니까? 가게 정체가 맨 처음에 저는 원예 꽃가게, 그 다음에는 도자기 가게, 예, 그 다음에 한의원, 그 다음에 또 생각했던 게 동물병원? 동물병원.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척추 안마소였어요. 결국은 제가 똑똑하고 물어봤죠. 저는 그게 일본의 어떤 뭐 이것도 일본을 그 본질주의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건데 일본의 그 혼내라는 말 있잖아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예. 일본어의 구조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놀랐는데 우리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막 여러 번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요. absolutely no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면 한국 유학생들이 네. 굉장히 고생을 하죠.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 76%가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공부 책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만 안 내요. 한국어판을 안 낸다고요? 한국어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건데. 그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일본어 배우는 너희들이 걸. 공부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또 발견한 게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정치학 결혼, 뭐 국제외교학 결혼. 외교할 때 참 그게 미묘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거기에 그 결혼책에요. 일본 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외교관들한테도 일본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문화군요.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눌러 살기 하기에는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느낀 거는
한일 관계가 역사가 진짜 깊더라고요. 이 골이 예, 많은데 일단 아까 풍경 자체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너무 맛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다 살이 쪄서 와요. 교토 부근에 이라시야마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광지가 있고 있어요. 예. 교토하고 오사카하고 가까우니까 45분 거리니까 오사카하고 같이 묶어서 관광을 하죠. 이제 오사카는 800만 1000만 도시고 또 전 세계적인 도시니까 오사카가 먹는 걸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먹고 경치를 즐기는 그런 걸로 한편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근데 돈은 조금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그 대신 이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게요.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거긴 자본주의야. 그래서 돈만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손해보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고서도 아유 맛없는 걸 비싸게 먹었다라는 이런 식의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불복이 있죠. 근데 거기는 실패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한다. 내면은. 돈을 내면 완전 보장. 그럼 마음 편하게 내 처지에 맞게 먹으면 되겠네요. 예,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 도시 자체가 그 천년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문화재인지 아니면 그냥 저 식당에서 세워놓은 건지. 맞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발에 채이는 게 문화재니까. 네, 정말 발에 채이는 게 문화재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걷기 좋은 도시. 그거 중요한 사실이네요. 걷기 좋은 도시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중심지를 빼면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로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해요. 나무가 많고 집집마다 작은 집을 어떻게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지. 집 구경도 또 할 만하겠네요. 집 겉에서. 구경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 영화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처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들은 24시간 집 관리를 하나. 작은 집인데 화초서부터 자전거서부터 뭐 우편함서부터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놔서 작은 집 구경하다가 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작은 집들이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골목이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근데 골목 가다가 의외의 거를 발견해요. 제일 좋죠. 그 의외의 거가 뭐냐면 유기농 스프만 파는 자리 2개 있는 스프집? 스프집 카페. 그다음에 인디 밴드 하는 곳.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팔기는 파는데 근데 파는데 별로 저기는 없는 돈 벌 생각이 없는. 근데 막 전 세계 커피가 다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진짜? 바로 그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 유산을 물려받으셨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맨날 가던 시계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시계가 보니까 제가 한눈에 봐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시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디서 다 저걸. 그리고 그 아저씨는 거기서 신문만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나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저 할아버지는 저 시계를 팔 리는 없고 뭐로 먹고 사시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죠. 유산을 가업. 그 시계점이 가업인 거예요? 그렇죠. 가업인데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저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노인들이 먹고 살고 그다음에 가게를 운영하겠다기보다는 장사인지 집인지 모르는 그냥 떡을 하루에 1개를 만들어 진짜예요. 떡을 하루에 1개를 만들고 앞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럼 그건 사실 가업 비즈니스라기보다 그 자체가 문화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네요. 하루에 1시간만 김밥을 파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김밥이 맛이 없으면 되게 웃기겠다. 너무 맛있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대학 교수들이 경쟁하겠는데요? 그 김밥을 먹겠다고? 근데 예약도 안 받아. 그래서 일단 골목에 조용하고 구경하는 그 문화와 가끔 가다가 의외에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선생님 길 찾기는 쉬운 도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작은 보물들을 망라한 지도가 또 어딘가에 있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 되나요? 저는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를 볼 줄 몰라요. 근데
도로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구획이 돼 있어서 그러면은 사투팔달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지수만 잘 알면 찾아갈 수가 있는 거군요. 쉽게. 아니, 저는 번지수 개념도 없고요. 그냥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물어보죠. 마지막쯤에 여기 어디냐고? 아니요. 니조성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 그러면 예. 이제 니조성이 이제 중심에 있으니까 네. 알려주거나 네. 그럴 때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택시인데요. 네. 택시를 타요. 그럼 해결이죠. 네, 해결이죠. 네. 근데 어차피 제가 걸은 양하고 택시는 또 빠르니까. 근데 일본 택시가 원래 유명하기도 한데 일본 택시 주제로 한 또 최양일 감독의 영화들도 굉장히 유명한 달과 그렇죠.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택시 관련된 또 농담도 많죠. 일본 택시 관련된. 근데 미키 마우스처럼 뭐 흰 장갑을 끼고 있다 뭐 이렇게 서구 작가들이 써놨어. 근데 동경 택시는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교토 택시는 확실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그 뭐냐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택시 안이 세상 깨끗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해요. 그러니까 세상 깨끗하다는 게 매우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대부분 85세. 괜찮을까요? 면허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정정하시고 네. 85세. 그리고 이분들은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인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요? 네, 친절하게 대해요. 네. 서울에서 왔냐 다 그래요. 그래서 평택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울에서 평택.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그러면 친절해요. 승객이 내릴 때마다 청소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황송하게 네.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트렁크를 다 열어주고. 근데 또 되게 좀 송구스럽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근데 그분들은 그게 몸에 서비스와 자본주의 정신이 너무 몸에 배어 가지고요. 네. 말을 시키는 법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흰 천을 다 깔았는데 제 몸에서 땀 냄새가 날까봐 미안할 정도로 타기가 네. 저 그래서 택시를 못한 적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공간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너무 깨끗한 것도 좀 불편하지 않나요? 내 몸둘 바를 모르는 택시라니 참. 저의 그 또 생각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택시비가 비싸기로 또 유명하죠. 6,800엔이니까 기본 요금이 기본 요금이 7,000원, 8,0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3,000원일 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가까운 거리만 하고 그분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 택시 기사에 대한 인상이 네. 고고한 지식인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떤 한평생 택시를 몰아왔고 한평생 너무 재밌고 이상한 거. 교토에서 저의 다 망상일지도 모르겠는데 교토에서 계속 그 관광객만 탔기 때문에 네. 옷차림이나 성별만 봐도 다 국적과 인종과 나이가 다 나는 탁 스캔하면 네. 나오시는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4, 50년을 그거를 그럴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갔다가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 부모님은 37년, 38년생에 네. 없는데 자존심 뭐라 그럴까? 근데 원래 부모님 모신 여행은 힘들죠. 어렵죠.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잘난 척하고 까다로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을 태우고 그러니까 끝날 때 보통 아리가또 이러는데 제가 깊이 목례를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사 같은 애들한테 그런 경어를 쓴다고 저를 거기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기사님 보는 앞에서 야단 맞으셨어요? 네. 제가 아는 후배 어머님도 그렇게 효도 관광을 일본에 가셨는데 그 일본의 택시 서비스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어머님도 연세가 꽤 많으신데 그 기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그래서 그 딸인 제 후배가 기합을 했다고. 아니 그래 그 택시 안에서 에피소드가 상당히 사실 있었어요. 많아요. 있었어요. 그럼 택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은 그 시내 이동 수단은 전철도 있죠? 네, 전철 무지 발달돼 있고요. 네. 지하철인가요? 지하철. 네. 다만 거기는 좀 특이한 게 전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회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회사가 근데 한 노선인데도 나눠서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럼 표를 티켓팅은 엄청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게 가장 관광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요. 그 전철 티켓 끊는 데가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지상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고 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회사가 다르고 요금이 다 달라요. 아, 그러면은 한 노선을 타고 가도 표를 2장 사야 될 수도 네, 2장 사고 뭐 그런 거죠. 그걸 어디서 편하네요.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민간화가 되면서 민영화의 폐해군요. 폐이기도 하고 네. 제 생각에 그 건설된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아, 예. 어쨌든 이게 전철은 무지무지 발달돼 있는데 네. 그 끊어지는 그 구간마다 운영 주체가 네. 국가인 데도 있고 그 교토 시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철도 회사인 데도 있고 네. 이게 복잡해서 그거는 좀 유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버스도 많이 다녀요. 근데 버스 요금이 비싸죠. 한 번에 2,500원이면 비싼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잔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 실내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네. 낭패 본 적 네. 있어요. 그것도 또 100엔, 10엔, 그래서 230엔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거스름돈 이런 거 없는. 그래서 저는 교토를 갔지만 거의 걷기. 네. 저 선생님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20대 때 이런 꿈을 꾸고 막 그러긴 했지만 꼭 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뉴욕이든 미술관, 도서관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에 가서 한 1년 있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책으로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하다 오고 싶어 이런 꿈을 꿨던 게 지금 다시 문득 떠올랐는데 교토가 그렇게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고 조용하고 그러면 그냥 좀 그렇게 파묻혀서 셰익스피어 베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독서 휴가를 그런 식으로 지내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도심만 빼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교토도요? 네, 교토도 외곽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근데 되게 깨끗할 거 아니에요? 또 엄청 깨끗하고요. 싸더라도 더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요. 또 저기 뭐냐면 일본이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에 놀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밀림이 있다라는 그 느낌. 네. 아, 교토도 그렇게 녹지가 짙은가요? 녹지가 굉장히 있고 교토가 네. 녹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거기가 천황이 살던 데였기 때문에 천황 땅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폐쇄를 해놓은 거예요. 아, 약간 구중궁궐 느낌으로.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일종의 생태적으로 이제 보존이 된 DMZ 같이. DMZ처럼 거의 갈라파고스야. 아니 신종 생물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두터워요? 워낙에 천황의 그 존재라는 게 네.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네. 전범 천황 있잖아요. 그 네. 항복한 사람. 근데 그 일본한테 그 항복이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이제 충격이고 원자폭탄 2번 맞고 이제 저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지식인 중에서 그때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천황이 라디오로 육성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 정말 못 말린다 정말.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또 이게 좋은 점을 얘기하다 보면 또 아니, 오늘 굉장히 시소를 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천황의 사유지가 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다. 지금 개방을 하고 시민들한테 시민들 개방을 하고 오솔길 같은 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걷기에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교토이기도 하고 의외로 길거리 음식이 또 많아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아주 얄짤이 없어요. 그러니까 1분만 지나도 1분만 지나도 반값이야. 그래갖고 저랑 제 동생은 맨날 거기서 기다렸다가 1분만 지나면 반값인데 사실은. 근데 좀 옮겨 다니셔야겠어요. 간 편의점만 그렇게 너무 누리시면. 그것도 저는 유기농 편의점만 갔어요. 유기농 편의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많아요. 제일 놀란 게 저는 맥주를 못하지만 아사히 맥주가 100ml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355ml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2모금 아니에요? 100ml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약간의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매일 생활의 발견이야 정말. 그렇겠네요. 매일매일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오후에 한 5시쯤 가서 편의점에서 싼값으로 스시나 여러 가지 간식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 또 간식 문화가 끝내줘요. 그 말인즉슨 한 달을 살러 가든 6개월을 살러 가든 저렴하게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꽤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아파서 오죠. 특히 치과.
아, 그렇죠. 네, 거기 무서운 데입니다. 비싸다는 의미에서 비싸다는 무서운가요? 의미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의사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주 제가 많죠. 놀란 게 거기 의사가 없어요. 왜요?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거죠. 의료 쪽이 힘든 일로 분류가 돼서. 네, 그렇군요. 3대 업종이 된 거예요. IT로 너무 성공한 사람이 많고 20대에 갑부가 된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동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네. 네. 이제 특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나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도 많은 데다가 의료 사고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긴 지금 덴티스트는 거의 동남아시아 분들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의사가 모자라서 일주일에 한 명씩 산모들이 병원을 못 가서 사망하는 어떤 현의 통계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진짜 강구해야 될 대책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했던 공간들 사실 저는 미술관 박물관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 말고 선생님이 자주 가셨거나 좋아하던 데도 소개받고 싶고요. 좋아했던 가게나 카페나 바나 산책로나 이런 것도 몇 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5대 관광지가 있었죠. 네. 성수사, 은각사, 금각사, 니조성, 일본의 신사, 그 신들의 모아놓은 신사가 3만 개인데 그 3만 개의 총 본산이 교토에. 당연히 교토였죠. 네. 네. 그래서 그 5군데가 세계적인 관광지였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편하게 거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 사람이 밀려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보행에서 보행 불가. 체증이 일어나는군요. 네, 보행에서 체증. 그거는 그러니까 싫네요. 그다음부터는 관광지는 피한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관광 명소는 저한테는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카페에서 원고 쓰는 문화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일하고 뭐 카공족 뭐 이런. 네, 있어요. 근데 그 관광지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전혀 없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트북 피면은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주로 원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교토시청 앞에 홀리스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홀리스가 우리나라 홀리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네, 근데 우연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커피가 250엔으로 싸고 싸다. 그다음에 주로 담배 피는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담배 피면서 신문 보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카페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담배 연기 속에서? 이건 추천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 제가 젊었을 때니까. 피해가라 뭐 이런 의미. 약간 카페가 네. 되게 세련된 카페도 있고요. 네네. 옛날 막 50년대 한국에서 있던 다방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름도 샤보이야. 사보이. 사보이. 그런 다방 같은 데가 있고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카페 같은 데가 있고 그 홀리스는 근데 작업을 몇 시간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 비교적 개의치 않는. 알겠어요. 네, 거기서 주로 이제 지냈는데 물론 거기서 출퇴근하거나 일하는 분도 있는데 은퇴하신 노인분들은 카페에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계란 샌드위치 드시고 그다음에 신문 보시고 그다음에 담배 피시고 그래서 한 7, 8시간을 보낸 다음에 퇴근. 카페로 출근 퇴근. 그래서 자기들만의 문화와 친구분들과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신문과 담배와 커피와 계란 샌드위치가 서브컬처네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도가 재밌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첨단으로 세련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술관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카페예요. 아니요. 장아찌 파는데. 근데 정말 창피해가지고요. 아니 그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또 교토의 특징인가. 그러기도 하고 너무 포장과 이거 예쁘게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게. 좀 부담스럽긴 하다. 왜냐면 또 교토가 장아찌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그 장문화가. 그렇죠. 또 홀리스 말고 또 있어요? 성당.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은 이제 신도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도 모시고 빗자루도 모시고 막 이런 카톨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0.1%.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신도가 90%, 나머지 기타가 불교, 기독교가 10%고 캐톨릭은 특히 적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한국인 대부분이 제주도 분들. 4.3 때나 이런 데 건너가신 분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김석범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제주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성당에는? 저는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네. 전직 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지 마세요. 아니 진짜 뭐 충격의 연속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녀를 강요했는데 그냥 저는 문화체험으로 갔죠. 네. 근데 제가 성당 갈 때마다 신부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신부들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당에. 네. 이들의 비리가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근데 교토는 왜 그러면? 교토는 이제 필드웍을 하러 간 거죠. 필드웍. 필드웍. 네. 그리고 어떻게 미사를 보나 그런 견학도 하시고. 견학으로 간 거죠. 견학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성당이 있다는 게 성당이 있고 막 신사이 있고 빗자루 있고 이질성들의 조화라고 그럴까. 네. 좀 흥미로워서 그러면 한 번 가고 마신 게 아니라 종종 가고 어머님 선물 사러 이제 또 왜냐면 관광지니까 또 그런 건 또 굉장히 예쁜 거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카페에서 원고 작업하는 거 말고 네. 자주 간 저희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다방이죠 정말. 다방인데 언제나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중년 여성이 네. 언제나 혼자 또 담배 피고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근데 깨끗해요. 이름이 아까 말한 샤보이라서 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럴 때 밀크티를 마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밀크티를 처음 본 거예요. 야, 곳곳에 고수들이 숨어 있군요.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일본이 그 가게들이 다 있잖아요. 네. 벚꽃과 고목들이 많죠. 만발한 데다가 네. 옆에 또랑들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수로였대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나 천년 동안에 그게 운반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물길이. 예. 그러니까 소금이나 쌀 같은 거를 갖다가 그랬겠네요.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네. 수운으로. 수운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은 관광 자원화한 거죠. 그러니까는 양쪽에 시내가 흐르고 그것도 시내가 깨끗해요. 네. 더럽지가 않아요. 네. 너무 깨끗해요.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옆에 깨끗한 다방과 카페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밀크티에 중독이 돼가지고 5,000원인데도 고소하면서 달지 않고 식사가 될 만하고. 밀크티가요? 네, 밀크티가요. 홍차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으니까. 그래도 그것만으로 끼니를. 아니, 될 만한.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면서 몇 번 들렀는데. 근데 그분하고 혹시 그러면 대화랄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말을 안 시켜요. 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된 이유가. 아니 던킨 도너츠나 스타벅스 이런 데 외에는 서구 이런 데 외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네. 우리처럼. 제가 옛날에 방콕 공항에서 인터넷 무료인 줄 알고 한 번 썼다가 7만 원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료 아니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따질 수도 없네요. 그걸 좀 크게 써놔야지. 네. 우리는 너무 이게 무료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1시간 정도 책을 볼 때는 거기를 조용하고 그다음에 음악이 클래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이. 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저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워라.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 뭔가 이 도시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 그것이 주는 해방감이 있잖아요. 있죠. 네. 급기야 제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부터 그랬죠. 난 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 그 말을 어느 나라 말로? I can not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Japanese. 그런데 이분이 저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동시사대학에서 뭘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기 나름으로 인상적으로 들으셨군요. 그리고 한국인 여자니까 이제 좀 특이하게 기억이 있고 그때 발표자가 많지 않았어요. 네. 한국의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이 자주와 국방이라는 말이 동어 반복이잖아요. 네. 원래 국방은 그대로 자위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이 국방을 대신해 주니까 이제 자주국방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관리 국방이지 이걸 좌우가 싸울 게 아니다. 발표를 했는데 여자가 그런 발표를 하는 것도 뭐 특이했고 기억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더니 앉아도 되냐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건가요? 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 한국 문제에 예. 관심이 많대요. 얘기했죠. 난 이러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필담이 어떠냐는 거예요. 필담. 네, 필담.
이 고풍스러운 환경에서 고풍스러운 시츄에이션이네. 갑자기 얘는 뭐야? 근데 필담은 그럼 어느 나라? 영어, 일본어, 한문. 제가 처음부터 이제 엮이지 않으려고 뭐라고 했냐면요. Do you know 앙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한 감독을 아느냐. 근데 아셨군요, 그분이. 영어 강의래요. 잘못 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오래. 저 대화가 4시간. 선생님 대화를 싫어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4시간 하셨을 정도. 주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여자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음식 남녀 얘기서부터 리안 감독이니까. 네.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미국인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자기 뭐 자연인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실 자기가 한일 관계사를 전공한대요. 저런. 내가 제대로 걸린 거죠, 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20대 때 전공투 끝물이었는데 그때 벤야민을 보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발터 벤야민의 족적을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딱 국적과 클래스와 젠더의 차이를 딱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엄청 가난하고 불행하게 보냈는데 나하고 같은 연배의 쟤는 일본 남자기 때문에 그냥 전공투인데도 베냐민 보러 독일도 가고 그러니까 제 포지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때부터 제가 열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4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4시간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재미를 연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세미나를 재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나랑 대화를 위해서. 알고 보니까 주변 대학의 교수야. 자기 일정을 캔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자기한테 지식의 소스였던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서로 뭐 그런 거죠. 근데 난 걔한테 배운 게 없거든. 일본 남자인데 뭘 배우겠어요. 이건 포지션상으로. 그렇죠. 포지션상으로 그런 거죠. 어떤 학문의 깊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도 그래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과의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일본의 그래도 리버럴한 남자 지식인들의 문제의식 수준. 그리고 영어강은 어디에나 있구나. 두 가지. 그걸 얻은 게 없진 않으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앤세스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그분의 동일시 대상은 미세일 윌리엄스하고 앤세스웨이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특이한 동일시네요. 남성이지만 이성애자니까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스테레오타입 이성애자한테는 브로크백 마운틴의 그 두 남자 주인공이 너무 이질 타자인 거죠. 타자인 거죠. 교토가 일본 사회의 축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식인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워낙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질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유학생부터 제가 이 말 싫어하지만 거기는 혼혈인이라고 안 하고 국제화라고 이제 국제화. 국제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믹스가 많아요. 자이니치가 오사카하고 교토에 밀집해서 그렇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좋고. 제가 듣기로는 오사카가 교토랑 상당히 가까운데도 서로를 좀 이렇게 저어한다. 오사카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사카 사람들은 교토 사람들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뭐 이런 식의 지역 감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목격하신 적은 없어요? 일단 오사카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티죠. 이게 금융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구가 또 10배가 넘고 규모의 경제가 일단 다르고 기업이라든가 야쿠자라든가 뭐 옛날 어떤 식의 그런 우리가 만날 나는 게 실제 옛날에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상업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안 한다고 할까요?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뭔가 정치, 경제, 사회가 막 움직이고 있는 도시고 세계적인 교토는 좀 박물관 같고 예쁘장하고 프레셔스한 그런 도시군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교토는 노인들이 인구수 자체가 노인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렇게 극노인은 90 정도 되신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뭐 60대 그 정도는 중년으로 여겨지겠네요. 교토에서는. 그럼요. 아이들이 적어요. 그러면 거리의 풍경에서 보면은 제가 경험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가족 나들이 하는 경우에 조금 봤고
젊은이들이 많죠. 근데 그들은 거의 대학생. 거기 워낙 대학이 밀집한 데다가 그냥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간호전문학교, 외국어 전문학교, 무슨 여러 가지 학원이나 학교들이 많죠. 거기에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부터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뭐 남미 이런 데서 유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이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죠. 거기가 90일 무비자인데 예. 한국의 젊은 여성은 암묵적으로 매춘 여성 취급하는 게 있어요. 청산업. 뭐 그래서 또 비자가 까다롭다는 말도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도 그런 여성들이 많고 근데 적을 둬야 되니까 어떤 전문 학교나 전문 외국인 학교 이런 데 학원에 학생 비자를 받는 거죠. 취업 비자는 안 되니까. 이게 90일 3번 하면 얘는 이제 찍히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죠. 이 90일마다 왔다가 일을 하다가 만료되면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 여동생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어느 업소에서 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해. 목욕탕도 그렇고. 근데 너무 그때 정말 너무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나 제 동생이나 뭐라 그럴까 허름하다 할 정도로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은커녕 무슨 로션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런데 곧바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생이냐 알바냐. 알바? 그 알바를 의미하는 거죠. 네가 한국인인데 학생이냐 알바냐. 그래서 제 동생이 성질이 좀 있어서 또 그래서 한판 했죠. 잘하셨네요. 네. 걔는 좀 심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자기 위치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한국의 시니어 여성들은 자인지 여성이나 한국 여성들을 또 혹은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약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오해가 너무 많고 또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인상적인 책은 빅이슈였어요. 그 노숙자 잡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빅이슈는 시사지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의 사적인 얘기라든가 홈 인테리어 같은 그런 건데 근데 한국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 수준의 높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교토의 빅이슈는? 네, 교토의 빅이슈가. 그러니까 학력이나 학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고민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집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서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여러 개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낚시를 가거나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뭐 소개한다든가 노동 관련한 거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그 초기의 자본주의하고 완전히 달라지면서 노숙자 문제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관한 수많은 고민들, 부동산, 실업, 인간관계, 노숙의 문제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색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런 말 있잖아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그런 말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 불안전한 프리캐리어스들이요 뭐 가끔 만나자 뭐 이런 식의 단결하라가 아니라 가끔 만나자. 제 인상적인 것도 어떤 70대 여성인데 가수예요. 현역 가수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기부해요. 그러면서 액티비스트예요. 근데 그 로컬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혁명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혁명 중인데 주류 담론이 그 말도 맞네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일본인 친구한테 했더니 원래 일본 몇 군데 빅 이슈들은 세카이라고 거기 일본에 뭐 창비 같은 그런 잡지가 있나 봐요. 거기를 능가하는 새로운 담론들이 있다고. 교토 말고도 그런 도시들이 있군요. 있다고. 재밌네요. 일본은 이미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노멀한 국가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서밋이라는 것도 세계를 상대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 거죠. 그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교토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디어 또 다르게 보는 방식 그리고 영감도 많이 얻어 오신다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어떤 출판물이 들어오는 거는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을 때도 있고 하니까요. 좋은 걸 마지막으로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의미 있는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깨끗하다 보니까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가게인 줄 알고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아주 많으시네요. 어딘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었던 일이. 근데 그게 노숙자 집이었어요. 노숙자 집, 그 시설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워낙 깨끗하게 살아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워낙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서울로 치면 이렇게 신문지나 골판지 상자가 아니라 가게로 착각할 만한 뭔가가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강변에 조그만 텐트 비슷하게 뭐 창문도 있고 뭐 우산도 있고 우산도 막 부러진 우산 새 우산에다가 하여간 너무 깨끗해 가지고 여기는 뭘 파나 하고 들어갔더니 제가 남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가게인 줄 알았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에 계셨어요? 계셨어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 옆에서 네. 제 동생이 나서가지고 너무너무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희진아 여기 가게가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야 노숙자 집 이렇게 깨끗해. 근데 정말 제 방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숙의 의미가 이미지가 사회마다 다르구나. 굉장히 다르고 그것도 또 재밌는 주제가 되겠네요. 원래 노숙이 뭡니까? 홈리스잖아. 네. 근데 그거는 홈이 정도가 있네요. 아니라 하우스하고 홈도 있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숙하시는 분이 글램핑처럼 글램 노숙이야. 그 시에서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예. 거기를 하신 대신에 깨끗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걸로. 네, 아주 단적인 예네요. 교토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제가 이 문화가 차이가 있을 때 네.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진짜 다른 사람이 절대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경험을 교토에서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유리한 조건들 그런 게 다른 도시도 똑같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세컨시티로 그래도 교토의 마음이 기울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광이나 여행에는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저는 제주도에 왜 테디베어 박물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입장료도 비싸요. 근데 군산에도 있어요. 테디베어 박물관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 있잖아요. 네. 역사성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의 관계 그런 거에 관심이 주로 있으니까 제가 북경을 가도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키나와도 데모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예를 들면 중고 서점이 많은 곳. 그런 데는 제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한국 자료 같은 게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토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간 사람은 없고 다 두세 번씩. 얼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늑하면서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서구처럼 황량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한국하고 비슷하면서 다르고 그래서 한국인 손님에 대한 차별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냥 저는 무조건 하루 워라플리즈 이렇게만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중요한 팁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진짜 오늘 이제 늘 그렇긴 하지만 한 도시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힌트를 얻고 선생님 배웅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